안녕하세요. 방구석 기록 덕후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책 읽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제가 책 읽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요. 한때 독서를 열심히 하던 시절도 있었고 지금은 책과 조금 멀어진 삶을 살고 있어요. 그런데 신기하게도 책을 읽을 때 모르고 있던 책 읽는 이유를 책을 읽지 않으니까 이래서 책이 필요하구나 하며 느끼게 되더라고요. 책과 가까이도 살아보고 멀게도 살아보면서 깨달은 책 읽는 이유를 이야기해 볼게요. 책 읽는 이유 첫 번째, 언어 능력과 표현력 향상. 책을 멀리하면서 가장 먼저 와닿았던 것은 언어 능력과 표현력이 감소한다는 것이었어요. 말을 할 때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글을 써도 어딘가 밋밋하고 평범해지더라고요. 예전엔 자연스럽게 써내려가던 문장도 지금은 한참을 붙잡고 낑낑대야 써낼 수 있었어요. 그렇게 낑낑대며 쓴 글은 썩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표현력이 부족하다 보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도 예전보다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깨달았어요. 그동안 내가 읽은 책에 나오는 표현과 단어들은 굳이 따라하려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는 새 나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그게 내 어휘가 되고 문장 구성할 때 쓰이고 있었어요. 책은 자연스럽게 표현을 성장시키는 도구였어요. 책을 읽으며 가장 좋았던 부분은 내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누군가의 글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만날 때였거든요. 그런 정리를 만나면 이걸 외워야지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구나 느끼고 어느 순간 나의 말이 되고 나의 글이 되어 돌아오더라고요. 이렇게 독서와 멀어졌을 때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책 읽어야 하는 이유는 언어 능력과 표현력이 감소한다는 것이었어요. 책 읽는 이유 두 번째, 간접 경험. 인생은 짧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에요. 그런데 책 속에는 내가 가보지 못한 나라, 살아보지 못한 시대, 겪어보지 못한 삶의 방식이 들어있어요. 책 읽을 때는 지금 내가 있는 순간과 다른 나라, 시대, 삶 속에서 짧게라도 상상해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. 이것들은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미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살아보고 싶은 삶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.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상상하고 이야기해본 경험이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더욱 감도 높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고 내 삶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의 폭도 늘려주더라고요. 이렇게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이 쌓이면 실제 삶에서 마주하는 현실에 당황하지 않고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었어요. 책 읽는 이유 세 번째, 창의력과 상상력. 어릴 땐 상상력이 풍부했어요.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정답과 논리만 쫓게 되더라고요. 상상보다는 현실, 질문보다는 결론을 빠르게 찾으며 살아가고 있어요. 그런데 책은 이렇게 굳어버린 내 사고를 조금씩 풀어주는 역할을 했어요. 판타지 소설이나 SF, 동화를 읽고 나면 내가 전혀 상상도 못했을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. 생각해볼 일 없었거나 상상하지도 못했던 포인트들을 책을 통해 마주하게 됐을 때 사고의 확장은 이루어지더라고요. 책을 읽다 보면 자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작가님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? 완전 미친 사람 아니야? 이런 생각을 하고 내 삶에 만약에라는 질문을 던지며 풍부한 상상력을 키워주는데 책이 제격이더라고요. 최근에 어린이 몇 명을 만난 적이 있는데 어린이의 순수함과 상상력에 놀랐던 경험이 있어요. 어른과 어린이의 다른 점이 상상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. 상상력이 풍부해지면 창의적이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은 남들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더라고요. 그래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르는 목적으로 책을 읽어나갔어요. 책 읽는 이유 네 번째, 선택의 순간에 용이하기 위해서.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해요. 책 속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엔 늘 선택이 있어요. 저는 그 사람들의 선택을 글로 지켜보며 같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후회도 해볼 수 있어요. 그런 경험이 축적되면 내 삶에도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책에서 본 선택의 순간은 하나의 지표가 되더라고요.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가 따를 수 있지만 책 속에서 간접적으로 겪은 선택의 무게와 결과가 내 삶의 선택 앞에서 조금은 덜 흔들릴 수 있게 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줬어요. 책 읽는 이유 다섯 번째, 나를 알게 해주는 도구.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 남을 알아가며 살고 있지만 정작 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.
책 읽는 시간은 세상의 소음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. 내가 어떤 문장에 흔들리는지, 어떤 부분을 곱씹고 실행하는지 책을 통해 나를 알아갈 수 있더라고요. 나를 멈추게 한 그 문장들은 내 마음이 어떤지,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표현해줘요. 이렇게 나를 알아가기 위해서라도 책을 계속 읽어야 하더라고요. 제가 책 읽는 방법에 이어서 책 읽는 이유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남들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나에게 무엇이 좋은지 모르면 무용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. 일단 책을 읽어봐야 책이 내 삶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강요하지 않아도 읽게 되더라고요. 주변에 독서와 담을 쌓고 있다, 독서를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 달에 한두 권이라도 꾸준하게 읽은 사람은 계속 꾸준하게 읽고 있더라고요. 한 달에 몇 권 이런 양을 떠나서 스스로 책을 찾아 읽는 사람은 책이 나에게 필요한 이유를 찾은 거였어요. 우리는 독서보다 더 힘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밥을 챙겨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. 그 이유는 일을 하는 게 먹고 사는데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더라고요. 당장 출근을 해야 다음 달에 생활도 가능하고 나에게 맛있는 밥도 사줄 수 있으니까요. 반면 독서는 당장 하루 이틀, 한 달 안 한다고 해서 바로 내 삶이 확 불편해지지는 않으니까 꾸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. 세상의 수많은 부자,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책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은 찾기 어려워요. 저도 처음에 책을 열심히 읽어야겠다 생각한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부자들은 다 책을 많이 읽어서였어요. 그럼 나도 책을 많이 읽으면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단순한 이유에서 시작된 독서는 나라는 사람을 더 깊게 만들어 주었고 부자는 못 됐어도 책을 통해 얻은 게 많았어요. 그래서 이렇게 책 읽는 이유에 대해서 떠들어 봤어요. 막연하게 나도 책 읽어야지 하는 다짐보다는 내가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책에 더 가까워질 수 있더라고요. 이렇게 책 읽는 방법과 책 읽는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까지의 독서 방식과 다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책을 읽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